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저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마스보다 이스라엘 쪽에 더 명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견해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편이에요. 그 이유를 저는 그 80년대와 90년대에 우리나라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를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처럼 설명하는 담론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뭐랄까 정보의 불균형이랄까 그동안 지나치게 팔레스타인 측에 경도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전 세계의 미디어가 대체로 유대인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폭스 TV 같은 그 대놓고 우익 편을 드는 미디어를 제외한다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대개 팔레스타인 측의 편을 드는 언론이 더 많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팔레스타인 측에 경도된 이야기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느냐고요? 전 세계 주요 미디어의 대주주 중에 유대인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회장이 유대인이라고 직원들이 전부 다 유대인에게 우호적인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 소유의 대기업에 다니지만은 재벌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아니 실은 그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 운동을 겪은 이들은 재벌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장은 유대인이어도 직원은 다릅니다. 전 세계 많은 미디어에서 의외로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언론인이 더 많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그 MZ 세대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영어로는 그냥 Gen Z, 제너레이션 G라고 하더군요. Z 세대 이전의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Z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소위 미투와 PC가 유행한 세대죠. PC는 politically correct 그리고 미투는 다들 아시고. 그런데 그 미국이나 유럽의 Z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PC 물결에 휩쓸린 이들은 대체로 LGBT를 지지하고 흑인, 장애인 그리고 무슬림 등 사회적 소수자의 편을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슬림이 진짜 사회적 소수자이냐라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의 피시주의자들은 무슬림 편을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아랍 분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대체로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일반인의 목소리보다 더 크죠. 길에 나와서 데모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웹사이트 같은 걸 잘 만들고 그리고 SNS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는 매일같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응원하는 데모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그 유럽의 주류 여론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게 아닌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아랍 국가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아랍 국가 시민들이 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지지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아랍인들 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아랍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이란 말만 꺼내도 화를 내요. 왜냐?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SNS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친하마스 세력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한국 사람 만나기, 영어로 이제 Meet Korean Friends라는 그룹에 들어가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한류 열풍 때문에 이런 그룹들이 많이 생겨 있거든요. 근데 이 그룹에서는 표지 사진을 안 보세요. 표지 사진을. 한국 서울에서 이슬람 외노자들인지 관광객인지 모르겠으나 이슬람 외국인 신자들과 그리고 한국인 무슬림들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한 사진을 걸어놨어요. 음, 하지만 그 SNS 중에서도 레딧 같은 그 토론 사이트에 가보면은 친팔레스타인 주장이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막상 토론을 하면은 논리에서 좀 밀리거든요. 어, 마찬가지로 친팔레스타인 유튜브도 오히려 많지 않아요. 음, 물론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슬람주의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이제 팔레스타인 편 그리고 특히 하마스 편을 들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이제 또 밑에 댓글을 달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싸움을 하는데 논리에서 밀리죠.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상대적으로 숫자는 적습니다. 이 와중에 근래 아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트위터리안이 한 명 있는데요. 호다 자나트라는 인물입니다. 여자 같은데요. 어 아랍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트위터리안이 대세죠, 아무래도. 근데 이 친구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에 대해 아랍인들조차 잘 모르던 사실을 깨달았다고 트윗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저도 이 트윗을 보면서 그동안 아랍인과 어쩌면 전 세계인이 가자 지구의 실황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되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호다 자나트가 이번 전쟁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원래 아랍어로 쓰여진 건데 누가 영문으로 번역을 했고요. 제가 또 한국어로 번역해 봤습니다. 1. 갑자기 우리는 200만 명이 거주하는 가자 지구에 36개의 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민이 3천만 명이나 되는 아랍 국가에는 이 정도의 병원이 없습니다. 2. 갑자기 우리는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로부터 물, 전기, 가스, 연료를 무료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물, 전기, 연료비를 내지 않는 아랍 시민은 없습니다. 3. 갑자기 우리는 가자 지구가 카타르에서만 월 3천만 달러, 울라에서 월 1억 2천만 달러, 유럽연합에서 월 5천만 달러, 미국으로부터 월 3천만 달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으며 100만 달러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4. 갑자기 우리는 가자가 포위되지 않았으며 모든 물품이 거기로 들어오고 외국인과 외국 국적의 사람들도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집트를 거쳐 그곳에서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났는데 파포가 가장 잘 아는 사례입니다. 5. 갑자기 우리는 가자 지구가 많은 아랍 국가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많은 아랍 민족들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6. 갑자기 우리는 무슬림 형제단 매체가 만들어낸 거짓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 갑자기 우리는 가자 지구의 아이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마스의 특별 훈련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 갑자기 우리는 가자 지구의 학교, 병원, 모스크가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갖춘 테러 본부와 탄약 창고로 조직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9. 갑자기 우리는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500km에 달하는 하마스의 지하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 갑자기 우리는 가자 지구의 의사와 교사들이 활동적인 하마스 테러리스트임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1. 갑자기 우리는 가자 지구 가정의 아이들 방에 로켓과 박격포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2. 갑자기 우리는 히틀러와 그의 책 나의 투쟁이 가자에서 매우 인기가 있고 히틀러의 초상화가 가자의 가정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3. 갑자기 우리는 가자 사람들이 수영장이 있는 다층 저택과 고급 독일 자동차를 갖춘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4. 갑자기 우리는 가자 지구가 여전히 무슬림 자매인 이집트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자 포위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5. 갑자기 우리는 가자 지구의 대부분의 시민이 하마스와 기타 테러 단체를 지지하고 민주적인 선거에서 하마스를 선출했으며 10월 7일의 학살을 축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6. 갑자기 우리는 CNN, AP, 로이터 등 서구 언론에서 일하는 가자 지구 언론인들이 10월 7일 학살에 가담한 하마스 테러리스트임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7. 우리는 UN, 적십자, WHO의 평화운동가, 국제인권단체의 노동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테러리스트이자 하마스 요원들이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발견했습니다. 18. 갑자기 우리는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각각 억만장자이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부유하며 각각 순자산이 40억에서 50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외에도 호다 자나트는 전쟁 전에 가자 지구의 그 슈퍼마켓 사진을 올리면서 여기 고기가 잔뜩 전시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 중에는 알제리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겨우 고기를 먹는 나라도 있다. 라고 적기도 했어요. 이 자나트의 게시물에 대해서 일부 아랍계로 본 유저들은 반역자니 뭐 시오니스트 괜히 하면서 목숨을 위협하는 글을 달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자나트의 말이 사실이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유엔과 여러 국제기구를 이용해 왔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나트의 글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야기가 많지 않나요? 저는 이 트위터 글 중에 일부는 과장일 거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가자 사람들이 뭐 전부 다 수영장에 있는 다층 저택과 고급 독일 자동차를 몰고 그러진 않겠죠. 아주 소수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하지만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하마스 지도층과 그리고 그 친지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조금을 독차지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건 사실입니다. 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라고 있죠. 이 중국의 재산만 해도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늘 이제 카타르의 고급 호텔에 살고 그리고 전용기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 측근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부자들이죠. 어 뭐 여기 가자 지구의 고급 쇼핑몰에 쇼핑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들의 친척이거나 뭐 가족이겠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자나테의 글은 가자 지구의 실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혹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수용소 따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교도소 밖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하고 이렇게 수용소에서 튀어나와서 수천 명을 살해하고 그런 걸 상상이 날 수가 있습니까? 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매일 수천 명의 가자 시민들이 이스라엘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키부츠의 위치, 국경 경비병들의 근무 상태 등을 파악한 것도 다 그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실제로 점령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억지 중에도 억지인 겁니다. 진짜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마스가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었다면 왜 그 공격 전에 가자 지구 안에 이스라엘 군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전쟁 전 가자 지구는 심지어 대부분의 아랍 국가 사람들도 모를 만큼 나름 상황이 괜찮았던 거죠. 인구 200만 밖에 안 되는 도시 규모의 나라에 전 세계에서 매달 2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보냈으니까. 음. 게다가 해외에 팔레스타인 거주자도 많으니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돈도 많았을 겁니다. 참고로 1965년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박정희가 그렇게 용병하면서 한일 협상을 하고 일본에서 받아온 배상금이 3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돈으로 경제 개발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시대가 다르니까 화폐 가치가 다른 걸 감안하더라도 어 생각해 보면 그 가자 지구가 받은 혜택이 얼마나 큰지 짐작은 할 수 있죠. 60년대 우리나라 인구는 약 2천만 정도는 됐는데요. 가자 지구 현재 인구는 2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달에 2억 달러씩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한일 협상 배상금으로 3억 달러밖에 못 받았는데. 음. 하여튼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와 가자 사람들은 도대체 그 받은 돈으로 뭐 한 겁니까? 한 달에 2억 달러면 1 년이면 24억 달러나 되잖아요. 최소한 24억 달러입니다. 가자 지구는 그동안 경제 발전은 고사하고 자체 수도와 자체 발전소도 없어서 물과 전기를 이스라엘에서 공짜로 얻었었거든요. 그러니 연 24억 달러나 되는 돈으로 발전소와 수도 시설을 짓는 대신에 수천 발의 로켓을 만들고 수백 킬로의 지하 터널을 뚫는 데 다 쓴 거 아닙니까? 이걸 한심하다고 해야 될지 믿을 수 없다고 해야 될지 솔직히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한 아랍인의 트위터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 그리고 가자 지구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